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외신 살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외신 네,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외신 솔직히 뭐 요즘에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음, 보시기 불편하진 않으신데 그래도 하나하나 찾아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구글링을 하면 되긴 네, 하고 네, 또 네. 워낙에 구글 번역기가 뭐 그럭저럭 돌아가요. 음, 그래서 뭐 정확한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음. 뭐 7, 80%는 이해가 될 수 네, 그럼요. 있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음, 꼭 누군가가 음. 해석도 좀 해주고 또 맞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주기도 하고 맞아요. 편집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검색하면은 그 거기도 이제 통신이 있으니까 통신을 받아 음, 쓰는 또 언론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기사가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만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음, 이제 저희 시간에는 몇 개, 크게는 세 꼭지 정도만 음, 골라서 그 내용의 의미를 좀 나누자. 그래서 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어, 그쪽이 어떤 분은 네. 사실 그 해외 외신만 뽑아서 이렇게 그걸 번역해서 전해주는 그런 있어요? 언론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어, 해리포터 가죠. 아, 뉴스포터, 네. 아, 뉴스포터나 뉴스프로 뭐 이런 사람 아. 분들이 음. 일부러 해외 외신들만 이렇게 찾아서 음, 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음, 아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보도에 목이 음, 마르면 이럴까. 음, 특히 외신이라는 게 참 기묘해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모습도 많아가지고 음, 좀 이렇게 우리 민주 시민들을 위한 이런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해 음,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외신 보도 중에서 아주 쇼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잘 그리셨어. 네. 저기 독일의 이제 집회 현장이 실제로 진짜 들었던 어. 포스트죠. 네, 독일 집회 현장에서 나왔다라는 포스터인데, 네, 윤석열인가요? 히틀러인가요?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참 음, 잘 그리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놈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전 세계 언론에서 윤석열은 한국의 히틀러다 이런 표현들도 막 등장하고 있고 독재자다 뭐 이런 윤석열을 얘기들. 히틀러로 표현하는 것은 실은 검찰총장 때부터 음, 그때부터 많이들 이렇게 그때는 근데 아, 웃겼던 것이 그때는 국민의힘 측의 지지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하하하. 야, 참 세월이라는 게 참, 네. 그래서 에, 윤석열과 히틀러가 이렇게 오버랩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지지자분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쪽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가 하던 얘기를 음. 저쪽이 갖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요. 권력자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국정 운영을 하는 리더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죠. 얘기한 히틀러는 조금 좀 좀 이상했었고, 과한 네, 좀 부분이 이상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지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뭐 딱 차라리 맞죠? 그때는 무슨 저 뭐 KKK를 하든지 KK란다 저기 그 옛날 KGB를 하든지 뭐 게슈타포를 했으면은 차라리 맞았을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자꾸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저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음,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히틀러랑 딱 맞는 이미지를 네,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의 히틀러, 한국의 네, 독재자 이렇게 음,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자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AFP 언론에서 지금 한국의 고위 판사에 대해서 음, 문영배 판사에 대해서 나왔던 것부터 다뤄볼까요? 아니면 어디부터 네. 할까요? 자, 문영배 음, 판사에 대한 보도가, 음, 문영배 헌법재판관 네, 이 헌법재판관. 보도가 해외에도 나갔군요. 이게 처음에는 지난주에 AFP에서 이게 이미 나왔던 보도였고, 그리고 지금 음, 제가 저것을 캡처한 것은 이번 주에 프랑스 24에서 어, 다시 한번 그걸 다시 재해석하면서 AFP 통신에서 네. 이렇게 기사를 나왔다. 근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문현배 판사에서 허위 정보를 계속 국민의힘 측에 이제 윤석열의 적극적인 지지자층에서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야, 네, 조금 밑에 다뤘습니다. 탑 사우스 코리안 저지니까 한국의 최고 판사.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여기는 네. 탑 사우스 코리안 저지 페이스트 직면에 직면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디스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허위 정보. disinformation that alludes as UN impeachment looms. 그러니까 한국의 고위 판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헌법재판관이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임박으로 허위 정보 홍수에 직면했다. 탄핵 라는 당할 네. 때가 상태가 되니까 허위 보도 홍수에 직면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작은 글씨를 보면은요. 네. 여기 보면은 머지 차일드 pornography 좀 크게 되나요? 머지 차일드 pornography claims, 이거 보면은 가짜 아동 포르노 주장을 외신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AFP에서 다룬 건데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번 주에 프랑스 24에서 다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fabricated support the communism,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날조된 지지. 근데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옵니다. Fake first showing Elon Musk calling for his removal.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의 해임을 촉구하는 가짜 게시물 등 이런 것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중단된 최고 판사를 경양한 허위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등등의 이런 허위 정보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탄핵을 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 심판을 하는 최고 판사들을 향해서 겨냥해서 이렇게 허위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밑에 글씨는 이제 나중에 밑에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네. 그냥 언론사에서 쭉쭉 데려줍니다. 윤석열을 해임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런 보도가 있고, 순서대로 제가 이 보도의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리고 네티즌들이 문현배가 아동 포르노 온라인에 공유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PPP, 그러니까 People Power Party잖아요. 국민의힘이죠. 네. 국민의힘이 여기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허위 정보를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판사 사퇴를 요구를 하고 포르노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사들이 거짓 주장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계속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쭉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이 정말 허위 정보인 건 맞는데, 허위 정보인 건 나중에 확인됐고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탄핵 청문회 밖에서요, 그 피켓 들었잖아요. 포르노 판사 유영배랑 피켓을 들었죠.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그렇지, 그것까지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또 문현배가 이걸 법적 조치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기 기사에서 다뤄줍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재명 어머니 장례식에 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진짜 그 권성동 같은 사람은 정말 쓰레기 같아. 본인이 그렇게 같이 고시반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몇 년을 같은 기수죠. 동고동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엄청 그런데 친했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글쎄, 그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네.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허위 비방이잖아요. 네, 네. 이걸 모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짓을 만약에 저랑 뭐 친하진 않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숙집 오래 살았는데 제 하숙집의 동기나 하숙집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시는 그 인간을 볼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서로 형, 뭐, 할 그러니까.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응답하라 1994인가요? 거기 보면은 신촌 하숙집이라고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내. 네, 그렇게 지내산 건데, 이제 그렇죠. 하숙집이 아니라 이제 고시반인 건데, 거기에 같이 지내놓고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 특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허위로 이렇게 비방을 한다. 그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언론에서 뭘 다뤘냐면 권성동이 그렇게 허위 정보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서 기각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반박하는 이제 내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원성동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것도 따옴표를 해서 다뤄줍니다. 네, 권성동이 그렇게 얘기했다. 미친 것 같아,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는 가짜 뉴스들을 계속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장 충격적인 가짜 뉴스는 뭐였냐면 저는 이재명이 이랬다는 거야. 그 문영배 판사가 가짜 뉴스예요. 사이트에 포르노,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사진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가 건강하다는 신호다. 이거 가짜 뉴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당연히 없죠. 이것도 네. 뭐라고 했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라고 다뤄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의 이 허위 가짜 뉴스 한마디로 거짓부렁들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네. 거네요. 와, 이거는 맞아요. 윤석열이 한국 히틀러가 아니라 한국의 극우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에 전 세계 네. 뽀록 나고 있다. 저는 이 외신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문영배가 건강하다는 신호다.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들은 계속 주장하니까 외신에서는 이거를 취재를 해서 AFP가 이거를 실었고 프랑스 24가 다시 한번 이거를 기사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정확하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라는 것도 이제 실어줬어요.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그 밑에 부분이에요. 그들이 무슨 가짜 뉴스를 하는지 쭉쭉쭉 나열해 줍니다. 야. 네, 쭉 나열해 주지만 그러면 걔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 탄핵 직면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이유를 외신 시각에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야. 네. 제목을 살짝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윤석열은 한국의 히틀러,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진짜. 야, 이거는 지지자들이 다 괴벨스 같아. 윤석열 지지자들 다 괴벨스야.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 이들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퍼뜨리는지 이거를 외신에서 그러니까 국민대 정치학 교수 배병인 교수인가요? 그 부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따는 걸로 그 뒤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네. In a way, the PPT goal is to wage a war of opinion, so as to delay the trial as long as possible.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PPP 국민의힘의 목표는 재판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기 위해 의견, 그러니까 그 wage a war of opinion, 의견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의견 전쟁,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논란을 일으킨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또 있어요. 이게 쭉 이어서 but he said these attacks seem to have gotten out of hand because of the increased extremism of youth supporters.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공격들을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는 윤 후보 지지자들 극단주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increased extremism of youth supporters.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가 증가했다. 그리고 밑에 나옵니다. 익스트리미즘이 극단주의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 극단주의입니다. 야, 윤석열 지지자들의 극단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언론사는 본인이 결론내고 싶은 것을 그래도 이거를 누군가가 명성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또 일부러 말을 따옴표로 해서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줄 만한 교수를 찾아서 이거를 본인들이 외신이 이걸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His result is that country's ruling party has been pulled violently to the right. 그러니까요. 쭉 읽을게요. Unable to distance themselves from use 이거 constitutional, unconstitutional actions. 그러니까 그 결과 한국의 집권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PPP 윤석열 당선인의 위헌적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없게 돼요. 둘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 때문에 폭력적으로
더 오른쪽으로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enable to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distance니까 거리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from use on constitutional action. 네. 그러니까 unconstitutional이니까 그렇죠. 위헌적인 그렇죠.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결국에 윤석열한테 말려들었다. 윤석열하고 한통속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지지자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그냥 끌려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열했던 그 가짜 뉴스들을 국민의힘 측 지도부에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영배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FP 같은 외신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국내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나마 이것이 거짓이다,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꼭꼭 찝어주는데도 지금 요새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찝어주는 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래서 우리가 외신들을 그렇게 목마르게 찾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치 보지 않고 또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사 때문에 우리가 또 일부러 굳이 일부러 또 외신을 찾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기사일까요? 로이터 기사입니다. 로이터군요. 로이터 기사는 되게 충격적인 게 제목에 보면은 야, 이거 멋집니다. 딕테이터십, 독재입니다. 독재자. 이걸 독재 지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독재예요, 독재. 네, 딕테이터가 또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딕테이터십이 이제 독재라는 거죠. 그냥 네. 독재. 그냥 South Korean students accused in final of impeachment hearing of a sick dictatorship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윤석열이잖아요. 네. 최종 탄핵 청문회에서 독재 추구 혐의로 기소. 이것이 제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자, 임피치먼트 히어링이니까 이게 이제 그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탄핵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eking dictatorship, 그러니까 독재를 추구한 혐의로 임피치먼트 되어 있다라는 의미 네, 될 텐데. dictatorship.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에다가 독재라는 것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강하게 보도한 사례는 역대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피치먼트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독재자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네. 이번에 거의 처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지만 앞에서 나온 것처럼 히틀러의 얼굴이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오버랩돼서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로이터 외신에서는 아예 독재다, 독재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독재 이제 혐의로. 네. 그리고 바로 그 기사에 보면 서머리가 이렇게 쭉쭉 나와요. 서머리 그냥 한국말로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parliamentary, 그러니까 의회잖아요. 네. 의회 로이어, 그러니까 의회 측의 뭐 변호사들이 뭐라 했다 이런 건데요. 의회 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쭉 이제 객관적으로 이걸 네 개로 Planning to be dictator, 독재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로이터가 이거를 바라보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윤은 뭐가 이렇게 디펜스 했느냐.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전한 군사 통치가 아닌 경고로 디펜스 했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은 네. 경고형 계엄이었다라고 거짓말했다, 변명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겠네요. Not for military ru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군사 통치가 독재. 완전한 군사 통치가 아니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국회는 이것도 이제 그 규탄하는 거니까요. 국가 비상 상태에 대한 윤 당선인의 판단을 규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며칠 앞으로 다가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서머리를 먼저 하나하나씩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서머리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중간에 그 다음 기사에 지금 밑에 글씨는 이제 밑에 결론 쪽 부분인 거고요.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이 뭐라고 억지로 하는지를 쭉 나열해 줍니다.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윤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해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제가 한 3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서머리는 끝났어요. 얘는 이제 끝난 거야. 얘는. 그렇지만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계엄령의 목적은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를 대중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실어줬어요. 네. 윤석열 얘기 충실히 실어주긴 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 이익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남은 임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더 개인한테는 쉬웠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실어줬어요. 그래, 한번 너 떠들어봐 하면서 실어준 겁니다. 예. 예. 야, 참네. 남은 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게 버티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한 거다. 이렇게 네네. 윤석열이 어거지를 썼죠. 예. 네네. 그거를 또 외신에서 그대로 실어줬군요. 로이터. 네, 네. 그리고 뭐 윤석열이 이제 마지막 발언에서 반국가 세력 이거 또 합니다. 또 나왔어. 친북 동조자들 야당의 교착 상태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실어주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울컥울컥 하는 게 아니 그럼 호소해. 호소를 안 했잖아. 안 해놓고 네. 계엄령 선포한 이유가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그게 말이 되냐고. 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에요.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윤석열이 뭐라고 했는지 다 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 his shocking martial announcement가 들어갑니다. 요거요. 야, 쇼킹하다 이거예요. His shocking martial announcement. 쇼킹한 계엄령 선포라고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그치. 쇼킹했죠.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다 실어놓고 야, 쇼킹하다. 그러니까 이 로이터에서 기사의 흐름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왜 앞에 서머리에서 했냐면 윤석열이 말이 필요가 없어. 서머리에서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 윤석열이 뭐라고 헛소리를 했고 야, 쇼킹하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which banned political and parliamentary,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회 활동이잖아요. 네. activity니까요. 정치 및 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그의 쇼킹한 계엄 선포는 헌법 위기를 촉발시켰고 대통령 키워드가 돼 있네. 네, 네. Constitutional crisis.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총리를 또 탄핵으로 만들게 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재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나라를 이끌고 있다가 결론이에요. 야, 너 되게 쇼킹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밑에 나온 게 또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한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윤석열 말이야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됐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핵 외에 형사 사건으로 네. 기소가 돼서 구치소에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결론이 뭐냐면 윤석열이 얘기를 쭉 아까 해줬잖아요. 네. 맨 밑에 결론이 윤석열이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딱 이겁니다. 이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 독재를 넣습니다. 그 서머리는 끝났어요.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서머리가 내용을 보시면 되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너가 뭐라고 했지만 야 그거 정말 쇼킹한 변명이다. 그리고 쇼킹한 너는 변명. 그거죠. 그 다음에는 너 지금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또 형사재판 혐의로 또 구속되어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독재자니까 끝났다라고 우리가 약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하셨던 연설이 우연히 다시 지금 나오시더라고요. 네.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인데 어쩜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셨나 싶은 내용인데 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쿠데타하면 죽습니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요. 맞아요. 제가 한참 웃었는데 쿠데타하면 죽어요. 맞습니다. 살려주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이 윤석열이 지금 죽을 상태가 되니까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라도 윤석열이 살아날까봐 조마조마한 건데 외국에서 보자면 저걸 누가 살려주겠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못 올라갑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미 독재자라고 결론을 외신에서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이제 우리가 선출을 한다,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 가끔 이제 아니 그 또라이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지금도 보면은 법조계 안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법조인들이 한 대략 한 3만 명, 4만 명 네. 정도 된대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6, 700명은 윤석열 편이래. 나 깜짝 네? 놀랬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네. 글쎄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참 보면서 답답해요. 원래 계엄이라는 거는 참. 이런 게 있어요. 보충성이란 거라는 게 있어요. 계엄 다른 걸 다 했는데 안 됐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후성이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성과 사후 회복성을 위한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질서로 복귀하기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새로운 뭔가를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아니 그 얘기는 그 한동훈이도 그랬더라. 호소하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령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도 그랬더라. 한동훈도 그랬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이가 경고성 계엄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한동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경고성 계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더니 경고성 계엄을 어떻게 합니까? 계엄이 어떻게 경고성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묻는 기자도 개멍청이야. 아이고. 그런 얘기는 물을 필요가 없는. 하여튼 뭐. 아니 근데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AFP 통신이나 그 프랑스 24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리드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다음 달 윤석열을 해임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말을 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다뤄줍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문맥상 그걸 굳이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로이터에서는 윤석열은 독재자다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대한민국의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법률가들이 네. 기득권층을 하고 있기 그럼 때문에 대한민국 너무 병든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나왔던 뭐가 있나요? 근데 갑자기 독재 대응 관련 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에 보던 갑자기 책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사실은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네네. 1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경실련하고 네. 참여연대에서 만든 책인데 그게 뭐 녹색 글씨로 판사님, 검사님 저하고 얘기 예, 좀 하시죠. 우리나라 판검사들, 그러니까 법조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아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큰일 났네. 이게 벌써 1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그때보다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예, 2009년이고 그 당시에 박원순 희망 제작소 상임이사가 쓰셨던 책이에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화가 납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닌데. 네.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거 보시죠. 그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다음 기사는 자, 썸네일에서 봤던 그 사진이 네, 등장합니다. 야, 이 정말 잘 그렸다. 저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걸 네.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여기가 베를린 독일 블란덴부르크 문화 파리 광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재외국민 시위가 열렸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 보니까 뭐 2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왔습니다. 네. 내용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독재의 시작이다. 우리는 히틀러 같은 권력자를 원하지 않는다.
네, 라는 맞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도 윤석열 탄핵을 또 그렇게 현수막도 같이 걸어서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독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하면 윤석열과 히틀러를 오버랩하면서 지금 다 주장을 하고 탄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윤석열은 독재자다, 히틀러다라는데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퀄 히틀러로 이미지가 이미 오버랩이 됐는데 그럼 진짜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아주 쇼킹한 반응을 조금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좀 등장을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히틀러가 갑자기 지금 뜨고 네.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저 사진은 제이슨 히켈이라는 그 요즘 X죠. 제이슨 히켈이 작가예요. 이 사람이 적을수록 풍요롭다 또는 뭐 격차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좀 알려진 작가인데 이 사람이 저것을 올리면서 글을 뭐라고 했냐면 Just a reminder that buying the Tesla stocks means literally financing 파시즘이라고 해줬어요. 파시즘.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구입하거나 테슬라의 그 스탁,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파시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다. 파이낸싱 파시즘. 네, 맞습니다. 피낸싱. 피낸싱. 야, 그러니까 그러네. 테슬라를 사는 거거나 네, 맞습니다. 혹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상 독재 파시즘에게 돈을 대주는 것과 같다. 근데 저게 굳이 왜 그랬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히틀러식 아니 네. 저기 나치식 인사를 했잖아요. 나치식 이게 이제 나치식 인사인데 이게 나치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놀란 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굳이 이렇게 해요. 똑바로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네. 나치식 인사를 했죠. 나치식 인사를 하는 바람에 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꼭 짚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히틀러라고 하면은 뭐 선배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홀로코스트잖아요. 막 네. 이거를 내세우면서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였고 러시아인까지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은 러시아인 학살을 했잖아요. 유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맞아요. 1000만 명 폴란드인, 맞아요. 집시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전쟁 광으로 불린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인데 그거를 따라했다는 이유만으로 테슬라가요 지금 판매량이 1월 달만 해서 1월 달에 엄청 많이 떨어지대. 뭐몇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뭐 40%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슬라 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개 본 거는 지난 1월 달만 테슬라 1월 달만요. 이게 이제 1월 달 그때쯤이잖아요. 네. 테슬라 그 판매량이 4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바라보면 전 세계적인 관점은 이거예요. 독재자는 일단 히틀러를 다들 연상을 시키고 네. 있고, 근데 히틀러가라고 해서 다 모든 독재자 다 히틀러로 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히틀러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악마화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악마화시켜 놓고 그 악마화 그 자신들을 이렇게 내가 독재를 하는 맞아요. 이유는 쟤들 때문이야. 맞습니다. 그 히틀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그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네. 공산당이 독일을 쳐들어올 것이다. 공산당으로부터 독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독일 시민들의 이 먹거리를 네.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반공, 반유태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력을 잡은 거였거든요. 지금 이거를 유태인을 중국으로 바꾸고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꿔놓으면은 지금 네. 윤석열을 이 집단들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한치도 똑같습니다. 안 틀려. 네, 맞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테슬라를 완전히 사지 않는 보이콧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도 할 정도예요. 그런데 히틀러와 윤석열이 하는 것이 똑같은 교집합이 이제 독재라는 거죠. 독재.
근데 참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보면은 히틀러가요. 그런 게 있어요. 저기 그 1922년인가 자기가 이제 집권하기 전이죠. 1922년에 미넨 폭동 뭐 혹시 어떤 분은 그 맥주홀 폭동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미넨의 한 맥주홀에서 네. 그 나치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네. 물론 실패하죠. 이틀 만에 실패를 하는데 제가 독일 가본 게 그나마 미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데 그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킨 맥주홀 이름이 브레게예요. 브레게 브로이예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브레게 브로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네. 모르고 네.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거. 예, 히틀러가 폭동 일으킨대요. 하여튼 뭐 그때 히틀러가 나중에 폭동에 실패하고 이제 체포가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히틀러는 도망을 못 가고 잡혀요. 그 히틀러가 뭐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느냐면 의회가 너무 독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똑같다. 똑같죠? 예. 불법 선거 이런 거 안 해? 선관위 이런 거 얘기 안 했나 모르겠네. 아, 선거 얘기도 해요. 선거가 뭐 그 당시에 독일은 이제 그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완전 좌파가 이제 중도 좌파죠. 사회민주당이 쭉 이렇게 그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회민주당이 노동자들을 매수해서 어쩌고 이렇게 예, 정말 보면서 역사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우린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진짜. 근데 한국사 강의를 한다는 뭐 일타 강사가 전환길. 네. 그런 정말 이래서 대한민국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일 수가 있겠구나. 그 사람 메가 공무원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무원들 네. 그 사람한테 한국사 강의 듣고 공무원 시험 보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똑같죠. 너무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죠. 예. 그래서 사람들 똑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림 그려놓고 의회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극우파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만 설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스트리아. 그래서 아마 더 전 세계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네. 게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오스트리아도요?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찾은 거는 오스트리아 극우가 부상하는 이유. 이거는 저널 오브 뭐였었죠? 거기가 저널 오브 디모크라시. 디마키러시, 저널 오브 디마키러시 거기서 어렵게 찾은 거예요. 이거 구글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Why Austria's far right is rising이잖아요. 네. 오스트리아 국가 부상한 이유예요. 엄청 긴 칼럼입니다. 자, 이게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요. 파 라이트입니다. 네, 먼 오른쪽. 극우. 네, 극우가 부상하는 이유. 이게 음. 보면은 엄청 긴 칼럼인데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딱 하나 나와요. 결국에 하나. 사우스 네. 코리아도 이 극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네. 됐나 볼까요? 사우스 코리아가 그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극복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행이네. 극복한 걸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most Australian people cannot fathom that their democracy could die부터 얘기를 하면은 오스트리아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가 죽을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cannot fathom, 통찰하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상 우리도 못했으니까 몇백 년씩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더 상상 못하죠. 네, 맞습니다. There is no collective memory of authoritarianism in Australia recent history. As there is, for example, in South Korea or Brazil.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오스트리아의 최근 역사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collective memory가 없어요. 최근의 역사에서 걔네들은 없어요. 그런데 in South Korea or Brazil, where is fact contributed to an immediate and strong 그 pushback against 어떤 pushback이면 against threat to democracy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그 권위주의에 대한 집단적인 메모리가 없지만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발에 기여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독재자들한테 심하게 당해봤기 그렇죠. 때문에 윤석열 네. 같은 놈이 설쳤을 때 시민들이 떨쳐 일어났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스트리아가 지난 9월 총선에서 자유당이 1위를 해서 차지했어요. 1위.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이면 사실상 나치당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나치 잔당이에요. 야, 근데 오스트리아는 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recently, 그러니까 그 요즘 현재나 과거, 그 역사적으로 히스토리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독재나 권력에 대해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나치 잔당인 자유당이 1위를 차지했다. 근데 한국이나 브라질을 봐라. 여기에는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집단,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집단 지성일 수도 있고 여기에선 집단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기억, 국민들의 집단 집단적 기억. 네. 예. 역사적 경험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막아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집단지성 아니면 집단적인 과거의 그 권력에 대항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번에도 막아냈다. 이런 얘기를 칼럼에서 딱 한 줄인데 칼럼을 쭉 얘기를 쭉 들어가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는 하나지만 대한민국을 정말로 잘 보고 있구나. 통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참 창피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아까 딕테이터나 히틀러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앞으로 뭐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네. 그런 참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독재 정권과 싸워 이긴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해준다니까 또 한편 또 희망도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최근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이런 집단 기억이 없으니까 자유당이 보내는 그런 그 정말 지금 현재로서 오스트리아가 느끼는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신호 같은 거를 감지하지 못해서 답답하다라는 칼럼인데 거기에 한국을 봐라. 브라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몇 년 전에 윤석열이 이제 막 한참 대선 후보로 떠들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20, 30대가 그 극우 독재, 군사 독재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 땅크 이러면서 전두환을 추앙한다거나 전 땅크가 뭐예요? 탱크 전두환 탱크인데 땅크가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오, 그래요? 북한에서는 탱크라 하나 땅크라 그래요. 아. 전 땅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한하게 갖다 붙인 거죠. 그 전 땅크를 엄청 추앙하고 전 땅크가 뭐 몰고 온다는 둥. 또 일베 같은 데 보면은 민주화는 안 좋다는 뜻이고 산업화는 좋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니들이 한번 독재 한번 맛을 봐라고 제가 이렇게 니들은 독재 맛을 안 봐서 이런 짓 한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 그 맛을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독재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극우가 오스트리아에서 부상을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럼 저는요 좀 최근에 정치를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2030 세대에서 일부 2030 세대가 진짜 독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는 일부예요. 정말 작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에서도 극우가 부상하는 이유에서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일부 2030이 극우가 부상하는 이유도 좀 우리가 비슷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젊은 20, 30대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극우가 득세하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요. 전 세계에서 예외가 없어요. 극우가 일으키면은 일어나는 그 다음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니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속 위험을 고조시켜 가지고 그걸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다 20대야. 다 젊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누가 끌려가냐? 아니 지금 우리 그 군 복무 기간을 계속 줄였잖아요. 그럼요. 줄였죠. 그래가 18개월까지 맞아요. 줄여놨잖아요. 윤석열이 그걸 다 24개월로 늘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거기에다 지지하고 있는 저 얼빠진 인간들은 뭘까? 24개월로 너무 엄청 지금 아니 군인들을 그 청년들한테 6개월을 한 번에 늘린다고요? 그럼요.
윤석열은 그러고 남을 놈이야. 6개월 너무 끔찍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친놈이네요. 니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했어요 저는. 안 돼요. 아니 나는 갔다 왔으니까 아니요. 나는 뭐 저 4년을 갔다 선배는 왔으니까. 상관없고요. 우리 그 애기들 세대가 그럼 이거 어떡해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시니어 예비군인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젊은 애들이 안 가면 우리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있죠. 일부. 희박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솔직히 그 워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 50세가 넘어가면 전투를 0으로 쳐요. 본인들은 난 건강해서 싸울 수 있어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한두 시간은 할 수 있어요. 한두 시간만 있다 오면 하실 거야. 그런데 거기 전선은요. 적어도 48시간을 잠 안 자고 버텨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실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만약에 7, 80대가 전선에서 총 들고 앉아있다. 그럼 나 같으면은 찝쩍 해가지고 72시간만 있다가 기다리다 공격하면은 다 날아갈걸? 그런데 그런 목소리 엄청 커요 지금. 귀가 쩌렁쩌렁해. 그러니까 그런 어거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 시니어 이러면서 안 되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젊은 친구들이 군 복무 기간을 늘린 거란 말이에요. 아유, 진짜. 근데 거기에 얼빠진 친구들이 그 환호 자격하는 거 보면서 저 얼빠진 것들. 지들 죽을 줄 모르고. 그니까요. 진 전쟁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또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구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걸 그나마. 경험하고 아는 국민들이 많아서 지금 지켰다. 이것을 해외에서 오스트리아 칼럼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렇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곳이 그렇게 바라봤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탄핵되고 대한민국 다시 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다시 될 거라고 제발 빨리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하고요. 소망합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며칠 남지 않은 것이 마지막 어둠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또 얘기를 핏대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귀가 아팠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아무튼 목소리 아주 좋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욱하는 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어서 하려고요? 전쟁을 경험하셨잖아. 근데 그런 분들 그러시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건 옳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안 네. 되죠. 네. 나 전쟁했으니까 니들도 맛봐라 이거야. 안 돼. 미친 소리야 그거. 아니, 마음은 청춘이라 그런가 보죠. 내가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내가 갈 때 마음은 청춘. 그래. 열올랐다. 60, 70대 청년. 그렇게 인정해 주죠 뭐. 마음만 가져주시면 되지 뭐. 네, 저는 아직 젊은데 저는 항상 80년대생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스쿼트를 하는데 15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진짜. 80년생이시죠? 80년대생이요. 80년에도 아기가 태어났나요? 근데 스쿼트를 15개밖에 못 예. 해가지고 아무튼 그분들은 마음은 청년이다. 네. 참 뭐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죠. 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신들 보니까 외신이 보는 관점이 좀 통쾌했던 것 같아요. 네, 희망을 또 느끼게 돼요. 또. 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